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이유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 척추 휘지 않게 척추측만증 바른운동 가이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10세 여자아이이고 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자세가 비뚤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다고 하였고, 평소에는 이제 발레를 주일에 하고 있고 줄넘기도 즐겨 한다고 하였습니다. 습관으로는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핸드폰을 자주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허리를 숙여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허리를 숙여서 팔을 쭉 뻗고 앞으로 숙이게 해서 등을 관찰했더니 등 한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아이가 튀어나온 등을 가진 경우를 이제 기술을 한 것이고, 저런 자세를 취하게 해서 아이의 허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골반과 어깨 높이도 양쪽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체간 근육 기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버드독 자세와 슈퍼맨 자세를 시켜보았는데 이 두 자세 모두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의 영상을 촬영해 봤더니 오른쪽으로 커브가 진 14.04도의 커브를 보이는 척추측만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도 이상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4.04도의 커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깨와 등 양쪽이 균형 잡힌 자세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가르쳐 주었고, 근육 강화 운동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운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교육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드독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이한테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위로 올리게 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꿔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서 들게 하는 운동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이제 10초를 저희가 이 영상에서 세워주고 있는데 10초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이것을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척추측만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매트를 이렇게 사서 매트, 요가 매트가 됐든 뭐든 이렇게 깔아놓고 아이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척추측만증 교정운동 애니메이션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저희 이제 병원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8분짜리 영상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한다든지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굉장히 척추측만증을 호전시킬 수 있어서 이 운동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슈퍼맨 운동이 영상에서 나오는데, 슈퍼맨 자세를 취하고 역시나 10초 동안 아이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했을 때 매일 꾸준히 하게 된다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14.04도이던 커브가 2.38도까지 많이 좋아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8세 여자아이였고 부모님이 자세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데려오셨습니다. 척추측만증을 의심하셔서 진료를 보러 오셨고, 바르게 앉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였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세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척추측만증 커브가 20.34도의 커브를 가진 척추측만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커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 골반 높이가 양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왼쪽 골반보다 오른쪽 골반이 8.68mm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척추가 더 한쪽으로 쏠리고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측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저희가 이제 다른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리도 함께 보게 되었는데, 다리 길이 자체의 차이는 한 6mm 정도 나고, 이로 인해서 골반 높이 차이가 8.68mm 정도 나는 아동이었습니다.
발 사진도 평발이 있어서 같이 촬영을 해보았는데 지금 오른쪽이 15.72도, 왼쪽이 발의 아치 각도가 12.23도로 왼쪽이 특히 조금 더 아치가 낮아진 양상을 보였고, 이 아이의 어떤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왼쪽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래쪽 골반이 좀 이렇게 아까 이제 8mm라고 했는데 그 8mm 정도가 내려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척추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커브를 가지면서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어깨 높이까지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함께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버드독 운동과 슈퍼맨 자세를 교육을 했고,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 교육도 함께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다리 높이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골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운동만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발 모양과 자세에 맞춘 깔창을 제작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평발이 동반되어 있고 다리와 골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을 약간 엘리베이션, 약간 높게 제작을 해서 이 아이는 좌측 골반이 8mm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좌측을 3mm 정도 높여주는 깔창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아이가 이제 아치도 좀 잡아줄 수 있고, 평발을 교정해 주면서 왼쪽 골반을 위쪽으로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자세를 바르게 해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아이가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20도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깔창을 깔고 나서 촬영을 해봤을 때 각도가 척추 측만 각도가 13도로 보이게 되었고, 골반 높이 차이는 8.6mm가 차이가 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깔창을 깔고 촬영했을 때는 4.4mm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가 옆으로 휘는 상태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옆으로만 휘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초기에 잘 알아보게 되면은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왜 생기는지 많은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한 80에서 90%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천적인 척추 기형이라든지 신경이나 근육계 질환, 내성마비가 있다든지 다리 길이 차이, 평발, 자세 습관 등으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이 오기도 합니다.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 원인을 좀 보게 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양쪽이 똑같이 쓰이게 되고 밸런스가 잘 맞으면 척추도 당연히 곧게 서게 되는데, 자세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한쪽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그쪽 근육이 이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축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척추가 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환자가 오면은 이제 여쭤보는 것들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평소에 자세는 어떤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게 되고, 혹시 허리가 아프지는 않은지 이런 허리 통증 등도 함께 질문을 하고, 아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해하지 않는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여쭤보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아래로 내려서 등을 이제 뒤에서 봐서 이게 이제 대칭인지, 중심선이 골반이나 엉덩이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한쪽이 더 솟아있지 않은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세가 좀 비뚤어 보여도 그냥 이게 넘길 일은 아니고, 아이 손을 아래로 내려보게 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이상이 느껴지면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앞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또 이렇게 양옆으로 가면서 찍게 해서 이게 교정이 가능한 척추측만인지 아니면 이미 뼈가 좀 굳은 것인지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심한 경우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다방면으로 찍고, 일반적으로는 앞과 옆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골반뼈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 골반뼈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척추도 앞으로 같이 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골반뼈도 같이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인지, 바꿔 말하면 척추가 언제까지 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판이 이미 닫혔다면은 키도 이제 거의 다 큰 상태고 측만증이 진행할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아이가 척추가 좀 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좀 두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신체 외형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깨 높이도 달라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구부정해지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이제 키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직선으로 가야 될 것이 곡선이 되다 보니까 키도 당연히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이가 이제 좀 외모에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늘 이제 비뚤거나 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년 이후에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척추 측만증이 있어도 아프거나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면은 허리 통증, 근육통, 관절 문제, 그리고 양쪽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근골격계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통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운동은 앞에서 잠깐 이제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척추 측만증 치료는 사실 이제 이 측만증이 구분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심하지는 않았었던 아이들이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일반적으로 비뚤은 아이들에서 많이 오는 척추측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과 자세 교정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번 엑스레이 찍는 정도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나빠지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치료와 예방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많이 휘었다, 아이가 왔는데 이미 20, 30도 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치료가 조금 힘듭니다. 운동만으로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미 구조적으로 좀 많이 굳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좀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론적으로는 보조기 착용이 꼭 필요하고, 필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사춘기 연령대에 주로 치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7, 8세에 시작된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심해지려면 한 12세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12세쯤에는 아이들이 이제 또 사춘기도 오면서 이런 굉장히 외형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걸 학교에 하고 가겠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착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매일 착용을 해야 되고 거의 24시간 중에서 씻을 때 빼고 착용하라고 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45도 이상이 되면은 그건 이제 호흡기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유지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한 10도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료실에서 늘 예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개를 곧게, 머리를 너무 앞으로 내밀지 말고 이제 양쪽이 밸런스가 맞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깨를 양옆 어깨가 높이가 맞게 수평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등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너무 이제 굽히지 않고 곧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무릎도 펴고 양발을 앞으로 향하게 서는 자세로 바른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늘 바른 자세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자세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은 경각심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좀 잘 앉아 있을 때도 지켜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늘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있는 자세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환자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버드독 운동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독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균형 능력도 향상하고 뭐 코어 근육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척추 기립근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주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 사실 이걸 10초를 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초부터 시작해서 아까 영상에서 이제 10초씩 이렇게 가면서 10초를 버틸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데 그 10초까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맨 자세는 이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다리를 뒤로 해서 이제 배만 붙이고 이제 슈퍼맨 자세를 하는 건데 등과 엉덩이 근육 강화할 수 있고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팔과 맨다리를 들는 것을 10초 동안 유지를 해보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게 총 8분짜리 영상이고 생각보다 이게 8분만 해도 굉장히 땀이 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초반에는 10초를 다 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주어도 많은 교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슈퍼맨 운동을 보시면은 이것도 10초를 버티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 운동인데 이거를 10초를 버티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또 근력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키 크는 운동과 키에 좋지 않은 운동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보다는 좀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 뭐 농구, 달리기 줄넘기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앉을 때 항상 양쪽 엉덩이를 골고루 바닥에 붙이고 앉고 의자 뒤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에만 이렇게 뻗정다리로 서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보다는 양발의 균형을 잡고 서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은 백팩을 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으로 매는 거를 하고 다니시면은 어깨 높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척추도 휠 수 있어서 양쪽 어깨에 멜 수 있는 백팩이 학생들에게는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운동, 버드독 운동, 슈퍼맨 운동 이런 것들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 사실 어렵지는 않아서 동영상을 보고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빠르게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 그리고 수영, 줄넘기 전부 좋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4-5번 정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대부분의 운동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성장기 동안에는 아이의 척추는 지속적으로 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뼈가 성장할 때 휘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당연히 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척추측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해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엑스레이로 보시는 것이 좋고 허리나 등에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자세가 아이가 요즘 너무 삐딱해 보이진 않는지 한쪽 어깨가 너무 솟아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도 같이 자세 교정 연습을 도와주고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랑 깔창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척추를 지지해주는 외부 장치이고 커브가 있으면은 튀어나온 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20에서 45도 미만의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아직 성장이 남아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의 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척추 측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착용을 하고 운동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보조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약간 고식적인 보조기들도 나오는데 조금 아이들에게 친화적으로 좀 차고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보조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깔창은 아까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져서 척추가 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깔창을 깔지 않으면 사실 요거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 측만만을 교정한다면은 이게 원인 해결이 안 돼서 점점 안 좋아지고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넣어서 이제 다리 길이 자체를 좀 보정해 주기도 하고 언제 사용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 당연히 한쪽을 좀 올려줘야 되고 그 다리 길이 차이가 사실 1cm 미만인 경우에는 처방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길이 차이가 1cm 이상이면은 깔창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반 기울기를 바로 잡아서 척추에 전달되는 부하를 좀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깔창을 틀을 제작해서 아이가 이제 신발에 넣어서 다닐 수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